미국에서 고급 승용차 350대를 훔쳐서 국내에 들여와 새 차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선은 기발하기 짝이 없는 범죄의 발상과 미국 LA까지 진출한 대담성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훔친 차 350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세관을 무사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충환 기자, 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고급차 350대를 계획적으로 훔치고 국내에 들여오고 또 새 차로 속여서 소비자들에게 팔았다면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 이 일을 벌인 조직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미국 현지와 국내 두 조직이 협력한 사건인데요. 이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는 2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이번에 1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조폭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시가 1억 원짜리 아우디 승용차 2대가 담긴 컨테이너가 배에 실려 미국 LA 롱비치 항을 출발했습니다. 이 배는 2주 후 우리나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이 컨테이너는 수입업자에게 넘어갔고 컨테이너 안에 아우디 2대는 국내 수입차 판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이 판매장에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아본 기쁨은 잠시. 김 씨는 경찰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김 씨가 구입한 차가 미국에서 도난당한 차량이라는 겁니다. 아유, 황당하죠. 이게 내가 누구 아는 사람부터 탄 것도 아니고 매장에 진열돼 있는 거를 보고 또 그것도 정상적인 가게에서 점포에서 샀는데 이걸 미국에 있는 도난 차량이라면 황당하죠. 이거 어떻게 소비자가 뭘 믿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미국에서 도난당한 차가 어떻게 김 씨 손에까지 넘어오게 됐을까? 범죄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용의자 조 씨는 자동차 리스 회사에서 아우디 한 대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기로 하고 빌립니다. 조 씨는 3개월가량 월 사용료를 꼬박꼬박 잘 내고 타다가 어느 날 차에 키를 꽂아 놓은 채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약속하고 나타난 또 다른 용의자 김 씨가 이 차를 훔쳐 달아나고 조 씨는 도난 신고를 합니다. 3차례 정도는 그냥 리스료를 냅니다. 정상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등록할 때까지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도난 신고를 하죠. 미국 리스 회사 측이 도난 차량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아우디 차량은 곧바로 롱비치 항에서 또 다른 도난 차량과 함께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한국으로 보내지기 위해서입니다. 용의자들은 컨테이너 안의 물건을 비교적 세관 검사가 느슨한 장난감으로 미국 세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배에 선적하기 직전 아우디 차량을 컨테이너 안에 넣은 겁니다. 미국을 떠난 배 안에서는 한국 세관을 통과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운송장에 품명이 위조되는 겁니다. 운송장에 적힌 품목에는 장난감에다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차 2대 놓고 토이라고 할 만한 장난감 몇 개 넣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봐라, 장난감과 자동차가 있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인천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별 문제 없이 세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밀수업자를 통해 아우디는 수입차 전시장으로 옮겨졌고 결국 소비자인 김 씨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외제 차량은 무려 355대. 이미 차값을 치르고 차를 산 사람만 현재 76명으로 파악됐는데 만일 미국 수사당국이 작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차를 돌려줘야 할지도 모를 형국입니다. 새 차로 알고 샀죠. 전혀 의심이 없었죠. 전혀. 개개인을 만나 산 것도 아니고 매장에 있는 걸 사는데 이것은 무슨 도난 차량은 상상도 못했죠. 뉴스 후 취재 결과 이 사건에는 경찰이 밝히지 않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는
인천 최대 폭력 조직인 꼴망파 조직원들이 개입돼 있었던 겁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 자신이 꼴망파임을 내세워 미국 LA 현지에서 차량 절도에 가담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거 좀 속되게 얘기하는 뭐 좀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혹자는 내가 꼴망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정보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담을 했던 친구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폭력 조직 꼴망파는 과거 80년대 인천 일대를 주름잡던 최대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1987년 인천 연안부두 일대의 이권을 두고 꼴망파와 호남 선장파가 충돌했던 동아양복점 습격 사건. 이 사건으로 선장파 두목이 숨지고 꼴망파 조직원 30명이 경찰에 입건됩니다. 이후 꼴망파는 계보를 만들어가며 지역 폭력 조직의 큰 형님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 싸움에서 지역. 인천하고 호남 연안부두 일대에서 이제 그랬죠. 그런 거 싸우면서 이제 그 계보가 이루어진 거죠. 이후 꼴망파 핵심 조직원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업으로 손을 뻗치게 됐고 이들의 위협은 멀리 떨어진 LA에서까지 통했습니다. 실제로 보복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고 일부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조직의 위협 때문에 진술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300대가 넘는 도난 차량들이 1년 동안 우리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355대의 도난 차량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요? 한 사람한테 야, 나 너한테 차를 샀는데 이거 도난차라며 나한테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에? 난 누구한테 해요? 이미 그놈들은 돈 갖고 텄는데. 본인도 피해자라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관이 도난 차량들을 무사 통과시켜줄 수 있느냐며 분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도장 찍어준 것을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세관을? 안 그래요? 그걸 일일이 의심하고 조사를 한다면 대한민국 못 살죠. 이들이 판 차량의 수입 신고 필증입니다. 수입 통관 처리가 됐다는 세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 차량 350대 대부분의 신고 필증에는 같은 이름의 관세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관세사가 아닌 관세사 사무실의 한 사무장이 통관 업무를 담당했던 겁니다. 도장만 빌려. 그렇죠. 도장. 결국은 뭐냐면 그 김라는 사람이 황 관세사의 명의로 통관사업체 등록을 하고 별도로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무장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발 선박은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는 인천항으로 옮기게 되는데 문제의 컨테이너들은 주로 특정 업체가 운송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보세구역 안에